예, 한국사 연습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뭐 다른 강의도 마찬가지겠지만 태풍 때문에 동영상으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뭐 덕택에 간단하게 강의 소개를 하고 원래 첫 시간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지 그리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인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의 인원은 9명인데 한 명이 더 들어온다. 2학년 학생이 한 명 더 들어온다라고 했는데 들어올지 모르겠네요.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들어오겠죠. 예, 10명인데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한국사 연습 도대체 제목만 가지고 뭘 하는 건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저도 좀 갈팡질팡하긴 합니다. 아직 정해진 것도 없는 부분도 있고 연습 뭐 계속해서 반복한다? 뭐 이런 뜻도 있고, 그렇죠? 실전에 앞서서 연습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다 이제 대부분은 이제 거의 대부분은 선생님이 되시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임용고시 일단 합격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학교에 가셔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어떤 점들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야 되느냐, 준비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점들을 이 수업을 통해서 좀 보완을 했으면 합니다. 뭐 이 수업 3학점짜리 15시간 15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보완한다면 그건 거짓말이겠고요. 기존에 배웠던 것들을 조금 더 부족한 부분들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임용고시를 준비하는데 1차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겠으면 좋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궁금한 점은 성적이죠. 성적은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내일 확인해 볼 텐데요. 10명까지는 절대평가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굳이 여러분들을 점수를 안 좋게 줄 이유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수업에서 주어진 과제나 여러 가지 수행 평가 등을 할 때에 큰 결격 사유가 있으면 그 결격 사유에 따라서 마이너스를 하는 걸로 그러니까 뭐 이래나 저래나 똑같긴 합니다만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는 좀 이거는 굉장히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데 라고 하면 이 부분을 좀 깎고 점점 서로가 아니라 이제 깎아 내려가다가 점수가 A가 되기도 하고 B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긴 할 텐데 가능하면 깎지를 않으려고 하겠지만 그래도 성의껏 해주기 바랍니다. 예, 3학년쯤 됐으니까 다 알겠죠. 이제 선생님이 되실 분들이고 다들 교수와 학생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될 점들만 지켜준다면 저도 굳이 마이너스 점수를 드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강의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일단 교과서 분석 한 파트와 수업 시연 한 파트 이렇게 크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내용들이 좀 많은데요. 초반부에는 강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발표 준비하시는 동안 우리 학교에 있는 경상대 고문원 도서관도 한번 방문할 예정이고요. 작년에도 한번 방문했었는데 어떤 고문원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고문원들이 어떻게 교과서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 뭐 조금 맛만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수업에 들어갔을 때는 교과서 분석 한 파트하고 수업 시연 한 파트인데요. 이게 한번 해보니까 예, 조금 좀 여러 가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좀 감이 잡히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준비할 때에도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해야 될지 제가 강조를 해야 될지 좀 감이 좀 오는 것 같은데 아직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교과서 분석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교과서는 지금 구종인가요? 예, 구종 교과서라고 치면 각 교과서마다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이 이제 교수님들과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참여하셔서 교과서를 쓰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참여하신 교수님들이 시대별로 다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교과서에 한 출판사 교과서에 조선 고대부터 조선까지 전공하신 교수님들이 모두 참여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색이 있다라는 거지.
동아 출판에서 나온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노대한 선생님이 교수로 참여하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노대한 교수님이 유일한 교수인가요? 아무튼 예, 저 지필진으로는 교수가 조건 교수님이 있긴 합니다만 이분은 연구 교수시고 노대한 교수님이 유일한 교수님인데 이분은 계항기 전공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계항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선생님이 조금 더 많이 쓰셨겠죠. 그렇죠? 예. 또 하나 고등학교 한국사 같은 경우에 신주백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는 전덕재 선생님이 또 계시네요. 김인호 선생님도 계시고 여기는 교수님들이 세 분이나 계시네요. 예. 신주백 선생님 같은 경우는 식민지기 전공이세요. 그리고 전덕재 선생님은 신라사 전공이시고요. 고대사. 그 다음에 김인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전공이 제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광운대 교수님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계항기 요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주백, 김인호 요 선생님이 계시다라고 치면은 계항기 쪽이 아무래도 강세겠죠. 그죠? 전덕재 선생님이 계셔서 고대사 부분도 아무래도 눈여겨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금성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요. 이제 선생님들이 참여하고 계세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은 고등학교 현직 교사님들이 교과서를 어떻게 만드셨을까, 그리고 기존서를 어떻게 종합하셔서 만드셨을까에 주목해 본다면 굉장히 한 번쯤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교과서임에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비상 같은 경우엔 딱 눈에 띄는 분이 최태성이 들어가 있네. 최태성 선생님. 최태성 선생님은 다 아는 사람은 다 모르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최태성 선생님은 빼고 도면에 이종석 교수님이 계세요. 심원섭 이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인데 고등학교 선생님이고, 예. 도면의 선생님은 식민지기 전공이시죠. 이종서 선생님은 울산대학 교수님인데 거기 고려시대. 예. 그러면 이 부분이 아무래도 특출나겠죠. 도면의 선생님이 계시니까 신주백 선생님하고 쓰셨던 시마스하고 비교해 보면은 차이가 발견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보면은 좀 우리가 어떤 점들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교과서를 분석해야 될지 좀 나옵니다. 예. 이 부분은 제가 정리한 게 있으니까 오늘 밤이나 내일쯤에 교과서 참여하신 교수님들의 전공을 제가 올려놓도록, 작년에도 올려놨으니까 엑셀 파일로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좀 보시고 교과서 분석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과서 분석은 제가 드리는 주제 혹은 여러분들이 정하셔도 좋아요. 근데 정하는 거는 이제 좀 어려우니까 분량을 어느 정도 할지가 좀 그래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범위를 너무 넓게 하면 여러분들이 발표 준비하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범범하게 이 교과서는 요 부분이 짧고 저 교과서는 사료에 뭐가 들어가 있으면 그냥 피상적인 분석에만 그치더라고. 한번 해보니까. 그래서 범위를 좀 좁히면 좋은데 좁힐 경우에 여러분들이 분석을 잘하면 수업에서 할 게 없어. 내가 다 하게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할 능력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직은 좀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직은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교과서를 딱 보고서는 에헤 이거 잘못됐네, 내지는 뭐 이거는 틀린 서술이네. 예를 들면 어제인가? 오늘이죠. 같은 오늘인데 현세 한 시간에 세도정치 나오는데 세도정치에 관한 부분도 지금 잠깐 교과서를 살펴보니까 제가 다 가지고 있지 않아서 한 4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다 달라요. 예. 다 똑같을 것 같은데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다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다 캐치할 수는 없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사해서 발표를 해주면 저도 첨언을 하고 여러분들도 그 사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은 발표를 해주면 좋죠. 교과서의 차이를 통해서 그 의미를 좀 잘 알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할 때에 이런 점들은 왜 차이가 나는지, 그럼 차이가 나면은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은 강조를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내용을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고 있어야 교과서 분석이 돼요.
그러니까 세도 정치에 대해서 모르면 그냥 이런 서술도 있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겠죠. 당연하죠. 교과서니까. 다 맞는 서술만 적어놨겠죠. 틀린 서술 적어놓으면은 당장 항의가 빗발치는데. 그렇죠. 근데 교과서 분석이 그래서 중요하지만 어렵습니다. 예. 생각난 김에 그냥 얘기 좀 해볼까요? 나 원래 지금 20분밖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길어질 수도 있네. 가능하면 20분 내로 딱 끝내버리도록 할게요. 예. 당장 세도 정치에 대해서 현세한 시간에 배운 사람도 있고 안 배운 사람도 있을 텐데 안 들은 사람도 있을 텐데 일단 예 홍경래의 난 한번 볼까요? 세도 정치와 홍경래의 난이 같이 묶여서 나오는데 일단 홍경래의 난에서 홍경래 신분이 뭔가요? 예,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죠, 그죠?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줄 때는 홍경래는 신분이 몰락 양반이 아니라 평민이다. 현재 밝혀진 박사학위 논문, 최고 수준의 박사학위 논문 2편에서 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몰락 양반은 1980년대 이전의 역사가들이 자료가 부족하던 시기에 내린 결론인데 그게 아직까지 널리 퍼져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두 분의 전문가가 평민이라고 규정한 이후에 홍경래의 신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그런지 다 뺐어. 그런데 한 군데서만 몰락 양반이라고 해놨어. 어느 책이냐 하면은 제가 본 거는 아까 말했던 네 종류인데 비상에서 몰락 양반인 홍경래는 서울 출신인 우군칙과 함께 이렇게 해놨네. 이거는 어디 나오냐면요 관서평난록이라고 해서 관서지방의 난리를 평정한 기록, 그러니까 신문 기록이라든지 이걸 어떻게 다스렸는지 얘네들 어떻게 그 효수시키고 처벌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기록으로 남겼어요. 지금 제 연구실에도 있는데요. 여기에 신문 기록이 있어요. 홍경래 자신이 스스로 평민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주변 사람들의 신문을 봐도 이 사람은 양반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다른 책에서는 홍경래 신분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비상에서만 모르지 뭐 딴 책에서도 이렇게 나누고 얘기하고 있는지는.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손에 닿아 있는 네 가지의 교과서에서 중에 하나 비상만 몰락 양반이라고 해놨네요. 이건 틀린 겁니다. 다르죠, 그죠? 네. 그럼 홍경래에 난 하게 되면 홍경래는 왜 난리를 왜 일으킨 거야? 난리를 왜 일으켰어요? 현세한 시간에 배운 바에 따르면 일단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뭐죠? 서북지방에 대한 차별이죠. 그래서 교과서에서도 어떻게 다뤄졌나 봤더니 역시나 다 달라. 조금씩 미묘한 차이가 나. 일단 금성출판사에서 뭐라고 해놨냐면 홍경래에 나는 서북지방에 대한 차별과 요거는 공통적으로 나올 겁니다. 세도 정권의 수탈에 대한 저항이었다. 세도 정권의 수탈에 대한 저항? 일단 좋아요. 넘어갑시다. 비상책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홍경래난이 왜 일어났는가? 정부가 평안도민을 차별하고 상공업 활동을 통제하며 요게 들어갔네.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자. 이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졌다라고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어. 금성이랑 다르죠. 그죠? 정부가 차별하고 이건 똑같아. 서북지방에 대한 차별. 근데 상공업 활동을 통제하며 그런 적이 있었나? 상공업 활동은 원래 다 통제하는 거 아닌가? 이게 평안도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기엔 조금 무리가 있지.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자. 과도한 세금은 여기만 나오나? 과도한 세금으로 황구첨정, 촉징, 인증 이거는 평안도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근데 왜 여기 홍경래난에 대한 원인으로 이걸 이야기하고 있지? 금성에서는 이런 세금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비상에서는 세금과 상공활동 통제가 또 들어가 있지. 뭐가 맞는 거야? 제가 봤을 때는 비교적 금성이 잘 쓴 것 같아. 서북지방에 대한 차별, 요걸 강조하고 세도 정치에 대한 요것도 좀
까리하긴 한데 내가 봤을 때는 간단하게 명료하게 썼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금성 편을 들겠어. 또 하나 볼까? 동아출판 노대한 선생님. 이 부분 노대한 선생님이 전공은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해놨나? 예. 홍경래의 난 이렇게 나와 있네요. 몰락양반 여기 몰락양반 나와 있네. 홍경래가 평안도에 대한 차별 정책과 지배층의 수탈에 항거하여 신흥상공업 세력과 광산 노동자 빈농 등을 모아 봉기를 일으켰다. 비교적 더 광범위하게 해놨네요. 그리고 신분제의 홍경래의 신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데 틀린 정보입니다. 평안도에 대한 차별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배층이 수탈? 이게 원인일까 과연? 그럼 다른 지역에서는 왜 안 일어났어? 예. 요것도 다른 것과 비슷하게 가긴 했습니다만 좀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그죠? 또 하나 책이 뭐가 있나? 예, 시마스에 뭐라고 해놨나 한번 볼까요? 예. 19세기 농민봉기 가운데 가장 큰 것은 1811년 서북지방민에 대한 차별에 항거하여 일어난 홍경래 난과 요것만 돼 있네. 여기는 비교적 깔끔하게 논란을 피하고자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시마스가 비교적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네 가지 종류에서 나온 세도정치 홍경래에 대한 원인을 합쳐서 이야기하자면 되게 많아. 일단 평안도 지방에 대한 차별 요건 다 공통적으로 나와. 근데 세도정치에 대한 것도 세도정치가 너무 눌렀다 도 있고, 그 다음에 상공업에 대한 차별도 있고, 그 다음에 과도한 세금 부과에 대한 항거도 있고, 4개 지방 그 정도 나오고 있어. 근데 겹치는 게 서북민에 대한 차별 빼놓고는 별로 없어. 뭐가 맞는 걸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 만약에 수업 시간에 이 주제가 나왔을 때 19세기 밀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오 할 때 무엇을 원인으로 지적을 해야 될까? 홍경래 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뭐 교과서에서 나왔으니까 대강 이런 식으로 말하면 맞다고 하겠지. 그렇긴 하지만 명확하게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교과서가 다 다르니까. 교과서 분석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예. 다 똑같은 것 같죠? 그렇지만 정말 서술들이 다 다릅니다. 저도 제 전공 아니면 사실 잘 몰라요. 모르는 부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교과서 서술이 이렇게 다른 것을 보면은 우리가 조금 더 이 문제에 대해서 파볼 만한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아마 2명씩 할지 1명씩 할지도 아직 안 정했는데 2명씩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해요. 2명씩 짝꿍 지어가지고 발표를 그렇다고 공동 작업하라는 건 아니고 분량을 나눠서 하는, 무임승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분량을 나눠서 하는 게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교과서 분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수업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한다라는 차원에서 교과서 분석과 관련이 되면 좋긴 하겠죠. 연관지어서 이야기됐던 부분들을 어떻게 반영시켰는지 뭐 이런 것들이 더 명확하게 보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주 소수의 인원으로 지금 10명 정도가 수강 신청을 했는데 세밀하게 몇 명 안 되니까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임용고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까지 도움은 안 되겠지. 그렇긴 하지만 역사 공부를 하면서 조금 시대사 말고 연습을 들은 학생으로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일단 다음 시간에는 강의실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좀 분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교과서 분석을 어떻게 할지 제가 좀 예를 한번 또 들어봐주고 공부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시간 연강이니까 밥 든든하게 먹고 오시고 다음 시간에 태풍 끝나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합시다. 이거 20분짜리인데 20분 45 거의 50초 돼갑니다.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끝나서 좋죠? 예, 저도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수고하셨습니다.